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이제 검찰의 기소에 보면은 완전히 이제 빼도 박을 수가 없는 확실한 뭐 거짓과 또 이 변명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확실한 이제 성인으로 나온 것이 기소가 되어져서 적시가 되어져 나온 게 있습니다. 김만배의 지분을 이제 절반을 제공하겠다. 또 이재명이가 이거를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지시했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째 언급되어진 것이 이제 적시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이 부패방지법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새롭게 되어진 자, 이런 것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이게 이제 공직자로서 내용으로 징역을 하고 벌금 그리고 뇌물 한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법조안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일단 중앙일보에서 먼저 나왔던 김만배 지분 절반 제공 이재명이가 보고 승인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 그게 이렇게 이제 자신이 뭐 불탄 데까지 이렇게 가서 20일 화재의 피해를 본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을 뭐 찾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대표로서 이 20일 날 법조계에 따르면은 반부패 수사 3부에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죠. 남욱 변호사 등 뭐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을 가지고 처음에 기소를 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다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 김씨 측의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것을 공소장에 적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금품 외에도 내 지분의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한 것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또 뭐 정무조정실장을 통해서 이 정진산 씨가 이렇게 통해서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김만배 씨인데요. 자,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법 없이도 사는 법 하는 그런 그 매체에서 대장동 사건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한 이유가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요게 이제 1월 23일 오늘 이제 처음에 나온 건데요. 보고받고 적시한 적신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자, 이재명 이 사진인데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김만배 씨가 절반을 이제 자신의 지분 주겠다고 한 내용을 이 첫 건인 정진상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소장이 공개됐는데요. 이 지시, 승인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언급되는 공소장에서 이 5명의 대장동 일당을 기소한 건데요. 이들이 이미 배임죄 및 뇌물 공여 수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이 기소된 혐의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혹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상의 징역과 또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거기 명시가 법조문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지요. 본부장 유동규 씨와 이제 투자사업자 팀을 지낸 정민용 씨인데요. 이들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준 이게 뒷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김 씨 등은 그 대가로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가량을 이제 정진상 씨 등 이재명 시장에게 이렇게 주기로 했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해서 보고가 다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시 성인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주기로 척에 주기로 했다는 것의 공소장 구조인데요. 김 씨 등 민간 사업자 혹은 또는 유동규 씨 등의 공모한 혐의로 이 법을 적용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배임죄, 뇌물죄 별도로 이것을 적용한 큰 이유가 범죄 수익 환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모든 것을 몰수하고 그렇게 몰수합을 얻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이 법에 따르면은 몰수 추징은 필요적이고 몰수한다 추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 중인 배임죄의 경우는 임의적 몰수 대상인데 이 필요적인 뇌물죄 유동규 씨는 실제로 받은 것으로 기소된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은 없다고 그럽니다. 검찰은 이번 이제 대장동 일당이 함께 7,88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천대유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 이익, 또 피고인들의 배당 수입 등을 모두 합한 돈인데요. 이렇게 그 배임액 651억 원과 비교하면은 12배나 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 옛날 법에 보면은 공직자 업무 처리 중 알게 되어진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배임, 취득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2021년 내 2년 전에 5월에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이게 삭제되고 이거를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새로 적용을 기소할 때는 부패방지법으로 했는데 이제 새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새 법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내용 전체가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핵심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해당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의 범위가 이렇게 이 확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알려진 비밀의 범주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으로 이 대표가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검찰을 소환 앞에 두고 배임 혐의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7년 징역형의 이상에다가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몰수 7천만 원 이상의 것들을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것을 환수 이렇게 하는 것을 결국은 몰수해야 되는 이런 것에 처해졌다 하는 것을 결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방탄국회를 하고 거짓을 하고 해도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미 뒤에서는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뒤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대표의 척에 섰던 사람들도 돌아서서 지금 이제 다시 규합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